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지혁, 25살. 지혁은 군인이자 평범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도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혁의 아내 수연은 임신 중에도 영양실조로 고생했습니다. 수연은 배가 불러올수록 얼굴은 더 야위어 갔습니다. 지혁은 그런 아내를 보며 자신의 배급을 아내에게 나눠줬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고 수연은 20시간 넘게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혁은 그 옆에서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지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지혁은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수혈을 해야 했지만 병원에는 혈액 보관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피를 뽑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지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 제발 살려줘. 약속할게, 수연아. 그러니까 눈 감지 마, 제발.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서는 아기 하온이 작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지혁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저 작은 생명 하나뿐이라는 것을 그는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하온아, 엄마는 내가 살아야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널 지킬게. 하온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혁은 군 복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아기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분유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배급을 팔아서 분유를 샀습니다. 하온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후 3개월쯤 되었을 때 숨을 쉴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하온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온이 갑자기 숨을 거의 쉬지 못하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버둥거렸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작은 손이 공중을 허우적댔습니다. 지혁은 아기의 등을 두드리고 얼굴에 바람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몇 초가 지나 하온이 다시 작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혁은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군인이 아기 때문에 자꾸 자리를 비우면 어떡하냐. 제발 하루만 휴가를 주십시오. 알았어. 빨리 다녀와. 지역은 하온을 안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군 병원은 낡고 어두웠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역은 하온을 안고 의사 앞에 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꺼내 아기의 작은 가슴에 댔고 몇 초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청진기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희귀 폐질환입니다. 선천적인 거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병은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수술도 필요하고 약물 치료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병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데리고 집에 가세요. 그럼 제 아들이 죽는다는 겁니까? 의사는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술은요? 수술 장비라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나도 의사로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없는 건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의사가 문을 닫으려다 말고 덧붙였습니다. 남쪽에선 치료가 된다더군요. 지역은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요? 남조선 말입니다. 거기는 의료 기술이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희귀병도 치료할 수 있다더군. 의사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은 병원을 나와 걸었습니다. 남쪽. 그곳에 가면 하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어떻게? DMZ를 넘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서 넘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품 안의 하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하온을 품에 안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정말 아무 방법도 없을까? 다음 날 지역은 결심했습니다. 상부의 진정서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상급자 동지께 저는 한지역 25살 군인입니다. 제 아들이 희귀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군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을 더 큰 병원으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특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지역은 그 편지를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위부. 북한에서 보위부에 불려간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책상 너머에는 보위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역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위부원은 지역이 쓴 진정서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지? 예, 맞습니다. 병원 체계를 비판했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못한다고 썼잖아. 이게 비판이 아니고 뭐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병에 걸리고 죽어. 그게 인생이야. 내 아들만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제 아들은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장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야. 보이 부원은 의자에 기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지역 동무. 국가의 체계를 흔드는 행동은 반역이야. 알겠어. 저는 제 아들을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내 아들 하나 때문에 국가가 흔들리면 그게 더 큰 문제야. 보이 부원은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그 아기는 오래 못 산다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역은 의자에서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보이 부원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아기한테 너무 정 붙이지 마. 곧 죽을 거니까. 지역은 대답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치고는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방에 하온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기는 잠을 자는 듯 했지만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온아, 사람들이 아빠한테 그래. 너를 포기하래. 아기의 작은 손이 꿈틀거렸습니다. 지역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부탁했어. 너를 꼭 살리라고. 지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쪽. 그곳에 가면 하온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DMZ를 넘어야 한다.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널 살릴 생각이 없어.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널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날 거야. 그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DMZ 지도. 지역은 지도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로가 가장 안전할까? 아니, 안전한 경로는 없습니다. 다만, 덜 위험한 경로가 있을 뿐입니다. 지역은 며칠 동안 지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구역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강물은 차갑고 물살이 셌습니다. 하지만 지뢰밭보다는 나았습니다. 지역은 방수천을 구했습니다. 하온을 감쌀 수 있도록 칼을 준비했습니다. 철조망을 자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밤을 기다렸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지역은 하온을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온아, 내일부터 우리 여행을 떠난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널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널 지킬 거야. 새벽 1시, 지역은 하온을 방수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단단히 묻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DMZ까지는 약 5km. 지역은 그 길을 거의 기어가다시피 이동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에 도착했습니다. 지역은 강가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품 안에서 하온이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지역은 아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물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순간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운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물이 닿지 않도록 발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물살이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강 한복판쯤 왔을 때 갑자기 발목에 뭔가 걸렸습니다. 지역은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강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아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강바닥에 남아있던 녹슨 철판의 모서리가 지역의 다리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역은 입술을 깨물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하운을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물은 점점 더 깊어져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지역은 발끝으로 겨우 바닥을 디디며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에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운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빛이 번쩍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역은 재빨리 몸을 낮췄습니다. 목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하운만은 물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기는 차가운 공기 때문인지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역은 숨을 참았습니다. 빛이 그의 머리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물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물 속에 뭐 있다. 뭐 보이냐? 계속 봐. 그 순간 무전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7조 서북 구역 이상 발생. 전 병력 이동. 뭐? 알겠다. 순찰병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다리는 거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팔도 떨렸습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운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지역은 마지막 힘을 다해 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품 안에서 하운을 확인했습니다. 아기는 차가운 공기에 떨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괜찮아.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지역은 젖은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둑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남쪽 초소까지는 약 600m. 하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강물이 만나며 생긴 물안개였습니다. 이건 신이 주신 기회야. 지역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리 상처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끼다시피 이동했습니다. 무릎과 한쪽 팔로 몸을 지탱하며 하온은 반대쪽 팔로 꽉 안았습니다. 그때 앞에 거대한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철교 위로 순찰병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은 재빨리 철교 아래로 숨었습니다. 이 안개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빨리 지나가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역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온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지역은 재빨리 손으로 아기의 입을 살짝 감쌌습니다. 하온은 몸을 떨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지금 뭔 소리 안 났어? 지역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리? 무슨 소리? 아니, 분명히. 지역은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바람 소리 아냐? 그런가? 가자. 여기 있어봤자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발소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역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지역은 아기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열이 점점 더 오르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 지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교 아래를 벗어나 다음 구간으로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해. 지역은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새로 설치된 감시 터널. 지역이 가지고 있던 지도에는 없던 구조물이었습니다. 터널 입구에는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체온을 감지하는 센서. 지역은 절망했습니다. 지뢰밭을 피하려고 이 루트를 택했는데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터널 반대편에서 작은 빛이 깜빡였습니다. 손전등. 하지만 북한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쪽 군인이었습니다. 한 명이 조용히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아기가 있나?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바닥으로 기어와. 우리가 도와줄게. 지역은 하온을 가슴에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는 터널 바닥에 엎드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아리 상처가 바닥에 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기었습니다. 팔이 떨리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터널 중간쯤 왔을 때 센서 하나가 삐삐하고 울렸습니다. 지역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터널 반대편에서 남쪽 군인이 조명탄을 터뜨렸습니다. 밝은 빛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북한 순찰병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게 뭐야?
남쪽에서 뭔가 터졌다. 그 틈에 지역은 계속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었습니다. 하온을 위해 마침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쪽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요. 빨리. 그들은 지역을 끌어당겼습니다. 아기는 괜찮습니까? 지역은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온을 꽉 안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남쪽 군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마지막 구간을 이동했습니다. 다리는 이제 완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팔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쪽 땅, 여기가 남쪽입니다. 도착하셨습니다. 군인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품 안에서 하온을 확인했습니다. 아기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아빠가 해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무대. 긴급 환자 발생. 아기 환자입니다. 빨리. 다른 군인이 지역의 다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도 부상이 심합니다. 피가 너무 많이. 들거 준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하온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먼저. 제 아들을 먼저.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기를 치료하겠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와 그는 하온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고열입니다. 호흡도 불안정하고 희귀폐질환입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병원에 장비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입니까? 예. 이 아기는 살 수 있습니다. 하온아, 들었지? 너 살 수 있대.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이 지역의 옷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역은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박했던, 가장 무서웠던, 그리고 가장 행복한 울음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하온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셔야 합니다. 부상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 아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같이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역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바로 옆에는 하온이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누운 하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온아, 이제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3개월 후 서울의 한 병원. 지역은 한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하온.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산소 호흡기는 떼어졌습니다. 얼굴은 건강한 핑크빛이었습니다. 숨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지역은 다가가 하온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온아, 많이 좋아졌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온이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예. 이제 완치까지 시간 문제입니다. 하온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지혁은 하온을 꽉 안았습니다. 하온아, 들었지? 너 이제 다 나았어. 아기는 웃으며 아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한지혁 씨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었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온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온이는 복이 많은 아이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둬서요. 지혁은 하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복이 많은 겁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요. 그는 하온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지혁은 하온을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하온아, 저기 봐. 저게 자유야. 아기는 밝은 햇빛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야.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하온아. 아빠에게 살아갈 이유를 줘서. 하온은 아빠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지혁은 하온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지혁은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아들을 살려주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을.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아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국경도, 그 어떤 철조망도, 그 어떤 위험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하온이는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댓글로 느낀 점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